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사회적 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은 팀장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한 2주 전에, 2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좀 망설였어요. 근데 이제 대상이 이제 이화여자 대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폐기물협회가 말 그대로 이제 폐기물 관련된 이제 환경부 산하가 전문 지원기관인데요. 폐기물이란 말이 이제 요즘은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재활용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업체들 저희들이 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젊으신 여성분들 앞에 강의한다는 게 상당히 쑥스럽고 생소해가지고 망설였는데 이제 좋은 자리고 해가지고 일단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순서는 일단 간단하게 협회 소개와 그다음에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의 개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간에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요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간 추진 실적과 2015년도 환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고용노동부 2007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7월 1일 날 시행되면서부터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이제 고용노동부가 진행을 하다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제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해가지고 그 전에 지역형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바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부처형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환경부만 하더라도 산하기관도 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가 저희 협회 같은 걸 포함해서 한 508개 정도가 있습니다. 업체 기관들이 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또 전환이 또 가능한 기관들이고 하다 보니까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과 연결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부처에서 고민하라는 차원에서 2012년도에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운영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 지침을 해가지고 환경부가 부처 중에서 제일 빠르게 먼저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8개 부처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회는 설립 근거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의 58조 2의 한국 폐기물 협회라는 설립 근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출신 분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이제 가끔씩 보실 텐데요. 58조 1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무도 이제 동법 시행규칙에 이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법정 교육기관입니다. 크게 이제 정책 지원 업무, 자원순환 정책 지원 업무, 환경부와 폐기물기관 정책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순환 정책 홍보, 그다음에 세미나, 국제 교류 현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보 보급이라든지 자원순환 조사 연구,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해가지고 환경 예비 사회적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협회면은 다른 협회들 다 마찬가지로 회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수하게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 협회 단체들, 한국건설자원협회라든지 피해기물과 자원순환 관련 협회 단체들이 회원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들이 이제 저희들이 환경이라고 한다면 폐기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재활용 분야와 첨거 쪽이 사회적 기업이 앞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흥원에서도 나와서 설명하셨겠지만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외에도 환경 교육이라든지 녹색 구매라든지 생태 보건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 협회를 폐기물 협회를 이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정책적인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부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전체 사회적 기업이 한 1,9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 환경 분야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과 환경 예비 사회적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력 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문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산하기관들, 지자체,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포함한 권역별 민간 지원기관들, 협회 회원사들을 그런 이런 네트워크들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추가로 자료를 추가를 시켰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앞 시간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영리 기업과 그 비영리 기관의 그 중간 단계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환경형 사회적 기업을 녹색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용어는 아닙니다. 용어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가 되기 전에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업무 협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중에서 환경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서비스에 환경 분야가 적합한 분야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012년도까지 그 300개의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그걸 녹색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MOU에 이렇게 녹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명명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사회적 기업으로는 그 단어를 좀 써봤고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그 영리를 추구하는 두 바퀴로 간다고 한다면 녹색 사회적 기업은 그 녹색 생활을 구현하는 이런 세 가지 삼자의 그런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이런 그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녹색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저탄소 녹색선언 기본법에 그 에너지를 절약해가지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런 생활을 녹색 생활을 합니다. 이런 녹색 생활을 구현하는 사회적 기업을 그 녹색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지원 실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민간위탁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모델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냥 설명이라든지 그 교육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환경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재활용 분야만 하더라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제 그 품목도 다양하고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직 운반업이 있을 수 있고 중간 처리업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허가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좀 창업이라든지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매뉴얼 만들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환경 분야에 특히 환경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약 요인들이 뭔가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교육이라고 판단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 환경부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위탁 사업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경 분야 쪽에 이제 그 대상 기관들 환경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카데미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문 지원 사업으로 이제 그 고용노동부 사업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그 연기 가능 자원들을 발굴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겠지만은 저희들 네트워크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공기관 환경공단이라든지 기술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꼭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지식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부터 이제 그 환경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필요할 때 간담회라는 이런 걸 통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자.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체에서 중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좀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특히 환경 분야에서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문 컨설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부터 계속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이 많지만은 뭐 제주도까지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고민들을 공유를 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노동부에 뭐 적극적인 제안을 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저희들이 1박 2일로 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동료업계끼리 분임 토의를 합니다. 뭐 분임 토의를 통해 가지고 밤새 토론도 많이 하시거든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고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뭐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셋째 주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을 보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인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지정은 총 저희들 71개를 했습니다. 71개를 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31개 남아있고, 22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기관들은 기간이 종료됐다든지 이제 반납을 한 그런 기관들입니다. 환경 분야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청소, 재활용 쪽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지만은, 물론 이제 환경 예비 사회적 기업도 청소와 재활용 분포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을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이제 올해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매년 해왔던 게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의 이제 특성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환경 분야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노동부에서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업도 스타트 기업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성숙계 되어보던 기업이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의 목적입니다. 컨설팅 방향도 그렇게 잡았고요. 컨설팅 대상은 이제 2014년도 2차와 올해 1차 진행된 환경형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2번 해가지고, 작년에 2차 지정된 경우는 이제 올해, 그다음에 2014년 1차까지는 이제 컨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지정된 기업 컨설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이제 도표로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요. 컨설팅을 받을 기관이 이제 뭘 받고 싶다, 누구하고 하고 싶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종합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전문가가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 이제 갈 때도 처방을 하기 전에 종합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컨설팅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기업이 처한 현실이 어떤 건지, 그다음 조건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 사전 진단을 합니다. 이거는 목적은 컨설팅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부 협회와 그다음에 전문가가 같이 3자가 나와서 사전 진단을 합니다. 사전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거의 결정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전 진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사진단 하신 분들과 환경부 협회 모여가지고 그 기관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하면서 이제 가장 이 기관에 맞는 컨설팅 방향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컨설턴트 누군가를 논의를 해서 이제 매칭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되면은 컨설팅을 실시를 3개월 내지 4개월 실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진단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종합 전문기관과 환경부, 협회가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그 전문가 인력 풀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확대를 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양하고 좀 더 폭넓은,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인력 풀들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인데요. 창업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 10개 기관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재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환경 분야 퇴직자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했는데요. 컨설팅은 좀 사실은 그 책에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제 컨설팅은 환경영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이제 환경부가 지원해주는 거고, 그 지정을 받지 못한 기관들, 탈락한 기관들이라든지 환경 분야 쪽에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제도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환경영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창업 초기에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대상은 환경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들,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퇴직자, 대학생,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보시면은 먼저 이제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바로 이제 모집 공고가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논의를 했고요. 7, 8월에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서류 심사를 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창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희망하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분들이 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집체 교육을 해가지고 창업 기초 교육을 했습니다. 창업에 관련 최소한의 필요 교육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실무들,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초 교육을 했고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계 전문가 회의는 이제 창업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고, 희망 기관을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진흥원, 노동부를 통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기관은 심사 선정은 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을 할 때 이제 멘티 분들이 좀 쉽게 좀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본으로 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멘토링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 기초 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재 멘토링이 실시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인데요.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이라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안정적인 기업체에서 컨설팅하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조언을 한다면 사실은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들도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컨설팅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차라리 그냥 물건 하나 더 팔아달라, 어떻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설팅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판로 확대인데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판로들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판로가 구축이 안 돼가지고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홍보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 사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들, 지정에 대한 지원 업무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업무들, 그리고 또 이제 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약간 말씀드린 워크샵을 또 개최를 하고 있고, 컨설팅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컨설팅이 잘 된 사례들을 전파함으로 해가지고 간접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이 처한 부분, 처한 문제들을 이런 우수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개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매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진흥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서로 간에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시고 친목도 모두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행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홍보 리플렛을 제작을 배포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 밖에 나가시면 리플렛을 좀 갖다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 예비 사적 기입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원 내용들, 절차라든지 사례 이런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지원과 컨설팅 사례집 제작 배포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홍보 지원으로서는 이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7월달에 했던 부산의 백스포에 있었던 사직계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산업기술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타도 농사성장 박람회,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원순환 행사, 환경의 날 행사라는 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대 물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홍보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영 예비 사적 기업을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이라든지 지정 관련된 행정적 절차들 이런 부분들,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정 업무 지원입니다. 지정 업무 지원은 저희들이 초창기 때 2012년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처형 사적기업 지원기관이 신나는 조합이라고 서울에 거기 이제 권역별 지원기관 업무도 하면서 이제 부처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부처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부처형 예비사적기업 지원기관을 따로 지정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지원 업무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이제 일단 지침은 환경부에서 수립을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조합, 여기 부처형 예비사적 전문기관이 신나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지원 업무를 수탁을 해서 받고 있는데요.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공고를 합니다. 예비사적 1년에 아까 말씀드린 1년에 2차례 공고를 하는 상반기에 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여기 맞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은 요건과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합니다. 현장 실사를 내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결과를 가지고 심사소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비사적 기업을 지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폐기물협회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정이 이제 된 기간에 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니터링과 폐기물협회 컨설팅, 그리고 아까 이제 아카데미라든지 창업 지원 교육이라든지 창업 지원 교육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업무들을 폐기물협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뭐 나중에 또 뭐 질의사항이라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